오늘의 건강 닥터 이종민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이종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원장님, 척추 질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이 척추 질환은 워낙 이제 흔한 질병이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소문들이 굉장히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요, 이 척추 질환 궁금증 베스트 3부터 한번 해결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 첫 번째 질문 먼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실까요? 네, 다리가 아픈데 왜 허리병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근데 허리병인데 왜 다리가 아플 수가 있을까요? 이제 허리 질환으로는 대표적으로 디스크와 협착증이 있는데 네. 이런 디스크와 협착증 같은 경우는 허리 신경에 눌리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근데 이 허리 신경 자체가 허리 신경에서 국한된 게 아니라 다리 쪽으로 이제 신경이 타고 내려가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 다리 쪽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간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증상들을 한번 화면과 함께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네. 그래서 디스크와 협착증 증상을 보시게 되면은 네. 당연히 허리가 먼저 아프실 수가 있는데 이제 허리가 아픈 경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비수술적 치료로 이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라던가 아니면 뒤쪽에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주사 치료라던가 아니면 도수 치료를 해주시면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허리 아픈 건 해결이 되시는데 네. 이제 허리 신경이 눌리는 게 점점 더 심해지셔서 다리 쪽 신경까지 이제 눌리게 되면은 이제 다리 쪽 증상이 나타나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허리는 괜찮아지신데 점점 엉치랑 다리가 아프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다리가 당기고 저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허리 엉치는 괜찮은데 종아리만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리 쪽으로 가는 신경 자체가 더 눌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병이 더 진행된다는 사인을 알려주는 거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저희 이제 허리 쪽 신경을 검사할 수 있는 MRI를 검사해 보시는 게 좋으시고 이렇게 조기 진단하시고 조기 치료를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런 조기 진단과 네. 조기 치료가 해결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이제 신경 자체의 변성이 더 진행되시면서 이제 근력 자체가 떨어지실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까치발이 안 된다던가 발목에 힘이 빠진다던가 아니면 엄지발가락에 힘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한쪽의 근육 자체가 위축이 오시면서 한쪽 다리가 얇아지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증상이 생기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은 수술적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시고 그리고 심각한 상황이신 거네요. 예, 이제 질환 자체가 더 진행된 거기 때문에 네. 예, 수술적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예. 수술적 치료를 받으신다고 하시더라도 이제 신경 변성이 좀 남아 있는 상태 때문에 어느 정도 장애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꼭 반드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처음에 치료를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놓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진행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단계는 좀 어떻게 될까요, 원장님? 예. 그래서 디스크의 진행 네. 단계를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 이게 정상적인 디스크와 척추의 이제 모형인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디스크는 이제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이제 완충 역할을 해주는 물렁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소세지 같은 구조물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소세지와 같이 디스크는 겉에는 이제 질긴 섬유유리난 띠로 둘러싸여져 있고 안쪽에는 수액이라는 이제 물렁물렁한 이제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소세지를 오래 밖에다 내놓게 되면 안쪽에 살코기가 쪼그라들면서 단단해지고 탄력이 없어지잖아요. 예. 네, 마찬가지로 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고 이제 퇴행성 변화가 오시면은 안쪽에 있는 수액 자체가 이제 쪼그라들게 되시고 그 다음에 탄력을 잃으시면서 완충 역할을 잘 못하시게 되시는데 네. 그렇게 되시게 되면은 이제 허리 쪽 통증이 시작되실 수가 있으신 거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허리 쪽 통증이 시작되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딱딱해진 수액 자체가 섬유유연을 이렇게 밀고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밀고 나오게 되면은 이제 신경을 누르면서 다리 쪽 증상이 생기실 수가 있고 더 진행되게 되면 이제 섬유륜의 일부분이 찢어지면서
안쪽에 있는 수액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수액 탈축증과 수액 분리증 등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진행되게 되시면은 대부분 수술적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그림이 가장 심각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디스크 진행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자, 이제 Q&A 저희 2번 질문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궁금증이 올라왔을까요? 허리 수술은 하면 안 된다. 저 허리에 아무래도 맞습니다. 칼은 함부로 대면 안 되는 게 맞는데요. 허리 수술은 하면 안 된다. 칼을 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허리 수술은 이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예. 그래서 이제 허리랑 다리 쪽이 많이 아프신데도 이제 병원에 가지 않으시고 이제 참으시다가 이렇게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에도 치료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아프신 경우에 바로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저희 이제 수술 전에 이제 허리 치료 단계를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술적 치료에는 일반적으로 뭐 약물 치료라든가 주사 치료 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신경 성형술이라든가 풍성 확장술과 같은 시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런 비수술적 치료에서 통증 같은 게 해결이 되시는데 보통 한 10분이 계시면 한 8명에서 9명 정도가 해결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해결이 안 되시면은 결국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황색인대 제거술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황색인대 제거술도 수술은 수술입니다. 예. 다만 이제 최소한의 절개를 통해서 이제 저희 몸의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고 그런 다음에서 이제 신경 간 협착만 해결해주는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나사못을 넣어서 이제 고정해주는 유압술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웬만하면은 뭐 나사못 수술이 절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여기까지 가기 전에 조기 진단을 해서 황색인대 제거술로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최소한의 이제 절개와 부분 마취로 할 수 있는 황색인대 제거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비수술 치료가 가장 먼저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황색인대 제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있는 이제 황색인대 제거술이 좀 어떻게 될지 그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상적인 척추신경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정상적인 척추신경인데 네. 이제 신경관이 잘 열려 있고 안쪽에 신경 다발들이 잘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시게 되시면은 뒤쪽 부분에 인대가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신경 다발이 눌리실 수가 있고 이러면서 협착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 두꺼워진 황색 인대만 제거해 주는 것이 황색 인대 제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MRI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MRI요? 네.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수술 전에 찍은 MRI인데 이제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번, 5번에서 가장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 앞쪽에 있는 척추체가 3번, 4번, 5번 밑에 이제 꼬리뼈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뒤쪽에 하얀색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제 신경길입니다. 신경길이 이렇게 하얗게 내려와 줘야 되는데 지금 4번, 5번 뒤쪽에 있는 황색 인대 자체가 까맣게 이제 두꺼워졌어요. 굳은 살처럼 두꺼워져서 앞쪽에 있는 신경은 이제 손톱 반 정도가 이렇게 딱 누르고 있으면은 요것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허리 엉치가 많이 아프시고 종아리가 땡기셔서 잘 못 걸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앞서서 그림에서 봤던 그 모습인 거죠? 예,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이제 황색인대 구조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눌린 황색인대 모습. 제거술은 여기 튀어나온 여기 부분만 이렇게 딱 제거를 해주게 되면은 수술하고 하루 뒤에 이제 사진인데 4번, 5번 사이에 이제 신경길 뒤쪽에 여기 막혔던 부분이 깨끗하게 이제 제거가 됐고 그다음에 내려오는 길이 고속도로처럼 쫙 내려오면서 이제 잘 협착증이 해결된 사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누르는 신경을 해결을 한 모습인데요. 저희가 그림이나 뭐 사진으로 보다 보니까 이해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본다면 더욱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영상도 준비해 오셨다고요. 예. 한번 영상과 함께 설명 들어볼게요. 네. 네, 이제 황색인대 부분이 어디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저희 척추체가 앞에 있고 뒤쪽에 있는 게 신경 다발이고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게 황색인대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제 황색인대 자체가 굉장히 탄력 있고 얄쌍해야 되는데 많이 쓰시게 되면 저렇게 두꺼워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꺼워진 황색인대는 이제 앞쪽에 있는 신경 자체를 이렇게 누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요것 때문에 신경 간 협착증이 생기실 수가 있고 이제 황색인대 제거술 같은 경우는 그 두꺼워진 황색인대 부분만 이렇게 제거를 해주게 하는 수술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전에 이제 황색인대에 대해서 많이 눌렸던 신경이 이게 황색인대 제거되면서 확실히 펴졌고 신경관 옆에서 봤을 때 쫙 내려가면서 협착증이 해결되는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황색인대 제거술을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종미 원장과 한국인의 국민병이죠. 척추 질환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척추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02-6677-0012번 서울 전화 02-6677-0012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이종미 원장과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많이 남았습니다. 척추 질환을 둘러싼 궁금증 베스트 3 마지막 질문 만나보시죠. 툭하면 재발하는 허리병 이유가 뭘까요? 허리가 저는 아프신 분이 다 나았다라는 얘기 사실 못 들어본 것 같기는 해요, 원장님. 왜 그런 걸까요? 이제 허리 질환이 잘 낫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요즘 환자분들이 너무 이제 수술적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시다 보니까 비수술적 치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네. 비수술적 치료 같은 경우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해결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이걸로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했다 좀 좋아졌다 재발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인 황색인대 제거술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황색인대 제거술에 대한 특징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은 일단 계속 이제 수술이긴 수술인데 간단하다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게 간단하다 말씀드려 보면은 이제 수술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마취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통해서 하는데 이 황색인대 제거술 같은 경우에는 허리 밑에 부분만 이제 마취라는 부분 마취로 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면 마취가 아니고 부분 마취로 네, 진행이 되는 거군요. 척추 밑으로 하는 부분 마취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부분 마취로 진행하지만 어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분 마취로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수술 자체가 피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수혈이 필요 없으시고 그리고 환자분들마다 이제 협착증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로 짧은 수술 시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짧은 수술 시간을 갖고 있지만 이게 수술이다 보니까 결국엔 척추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부분이 있으셔서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시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척추 쪽에 염증이나 유착만 이렇게 풀어주는 경우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경관 자체를 넓혀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시술에 비교해서 훨씬 더 성공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신 마취가 아닌 부분 마취로 진행이 되는 시술입니다. 시술이라기보다 시술과 수술 그 사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술의 간편성과 수술의 정확성을 좀 갖춘 시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런 치료를 좀 고려해 보셔야 될까요? 예, 이제 이거 자체가 수술이다 보니까 네.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전에 시술을 많이 받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반복적인 시술을 하셨는데도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에 수술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시술에도 효과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적응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큰 수술을 받기 좀 두려우시거나 예. 아니면 몸 쪽에 나사못을 넣고 그리고 보형물을 넣고 싶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 큰 수술하기 전에 황색인대 제거술을 먼저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술 후에도 이제 운동적인 게 자세와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황색인대 제거술을 통해서 최소한의 이제 협착증 있는 부분만 제거한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확고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가장 예후가 좋으시니까 이런 분들도 고려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워낙 이제 고령화가 되고 지병도 많이 생기셨지만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척추 질환이 갖고 계신 이제 환자분 연령대가 높아지시는데 이 고령이시거나 이제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사모신 유압술 같은 거 하시는데 조금 부담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똑같은 척추 협착증에 대해서 수술을 하신다고 하셔도 황색인대 제거술과 유압술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으실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일단 유압술 같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있으시고요. 수술 시간 자체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황색인대 제거술보다 더 길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한 분절만 수술하더라도 피가 꽤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혈이 꼭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렇게 수액과 수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수술 끝나고 나서 이제 폐에 물이 차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고령이시거나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서는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서 황색인대 제거술을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고요. 어떤 치료든 그 방법을 결정하시기 전에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치료를 결정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종휘 원장과 만성화, 고질화되기 쉬운 허리 질환, 척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허리 때문에 좀 고생하고 계신 분들 저희와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2-6677-0012번, 서울전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허리로 고통받으신 분들이 좀 있으신가 봐요. 전화를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5세인데요. 65세시고요. 예, 예. 네, 자, 어떤 점이 좀 불편하세요? 한 달 전부터 갑자기 걷는데 예. 다리가 막 땡기고 아파가지고 못 걷겠어요. 한 달.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저기 정형외과 가서 저기 물리치료, 개능치료 했는데 한 2주 동안 했거든요. 별로 효과가 없어가지고 MRI를 찍었더니 4, 5번 요추간에 출간판이 탈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한 달 전부터 좀 통증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 아, 예. 전화 잘 주셨고요. 이제 한 달 전부터 통증이 있으셔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면은 일단 한 달 전부터 다리가 아프셨고 허리가 아프셨다가 이제 다리 쪽으로 당기기 시작하셔서 MRI를 촬영을 하셨고 했더니 이쪽 부분에 신경관 쪽에 탈출증이 있다고 말씀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치료 자체는 지금 견입 치료랑 물리 치료만 받으셨는데 요거는 이제 비수술적 치료만 먼저 시도를 하신 거죠. 근데 기간 자체가 지금 한 달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일단은 비수술적 치료를 지속해 보실 수는 있지만은 이제 3달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통증이 지속되시게 되면은 이제 통증 자체가 만성화가 될 수가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술적 치료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만성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고 가까운 병원에 내원을 해보셔서 나에게 맞는 병원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건강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종휘 원장과 함께 척추 질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상황만 접수를 해주셔도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접수된 상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50대 시청자분께서 좀 보내주셨습니다. 일을 하면서 무거운 거를 많이 드는데 요즘 종아리 바깥쪽이 당긴다고 하십니다. 종아리까지 통증이 좀 이어지신 건지 어떤 상태이실지 원장님과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네, 네. 일단은 정확한 거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뭐 사진을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종아리가 아플 수 있는 원인은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대 남성이셔서 협착증이 오시기엔 조금 이른 감이 있으시고 평소에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든 상황에서 종아리 중에 이제 왼쪽 바깥쪽이 특히 아프시다는 경우는 이제 4번, 5번 디스크 증상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리 쪽까지 증상이 오는 경우에는 이제 신경 압박이 꽤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근처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받으신 다음에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 한번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디스크 치료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술이라든가 수술 같은 이제 2가지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가지 치료 다 할 수 있는 전문 병원에 가서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내용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70대 어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협착증으로 오래 병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는데 수술을 해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오래 좀 고생을 하셨는데 효과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70대 어머님이 네.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수술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이제 사진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오랜 기간 동안 이미 예전에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고 치료를 계속 받으셨다는 거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신 건데 이렇게 통증이 남아있는 채로 비수술적인 치료만 지속적으로 받으신 경우에 네. 통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착화돼서 만성 통증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이제 나중에 수술해서 해결을 해줘도 통증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전에 뭐 아까 말씀드린 간단한 황색인대 제거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내시경증 치료 등 이런 게 있으니까 근처 병원에서 평가를 받아보시고 수술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60대 아버님이십니다. 예전부터 허리가 안 좋았는데 등산 후에 허리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신데 일단은 이제 허리 통증만 지금 있으신 것 같아요. 다리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디스크 초기 단계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가벼운 1, 2단계 정도의 척추 전방 전이증 혹은 이제 후관절 증후군 등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리 통증만 있는 경우에는 이제 비수술적 치료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니까 통증이 더 심해지기 전에 근처 병원에 가셔서 평가를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양한 궁금증 저희가 사연을 통해서 해결을 해봤고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02-6677-0012번, 서울전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종민 원장과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시청자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50이요. 예, 쉰이시고, 자, 어떤 증상을 좀 겪고 계실까요? 제가 그 허리도 아프고 네. 엉덩이도 너무 아파서 MRI를 찍었는데 신경외과에서 엉덩이 그 꼬리뼈 쪽에 종양 비슷한 게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거의 99%는 괜찮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큰 대학병원 가서 판독을 받아보라 하셔가지고 네. 서울대 가서 판독을 받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대요. 예. 그냥 일반 그러니까 혹으로 발견이 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혹이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꼬리뼈 쪽에 생긴 혹 때문에 그런 건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지금은 발등도 아파요. 그리고 등도 아파요, 지금은. 그래서 서울대를 다녔는데 신경외과 선생님이 4번, 5번 약간 좁아져 있긴 하지만 퇴행성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을 키우는 일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그 진통제만 계속 처방해 주셔서 1년 넘게 진통제만 먹고 운동을 하루에 6km 그 시속으로 한 1년 넘게 매일 8km씩 걸었어요. 8km에서 많으면 10km. 근데 그래도 삶은 빠지고 계속 아픈 건 통증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무 많이 걸어서 발바닥이 너무 아파요. 예. 통증 자체가 이제 1년이 넘으시면서 만성화가 되시는 과정 같은데 혹시 마지막으로 MRI 찍으신 게 언제가 되시는지? 한 3개월 됐어요. 3개월 되셨고. 그래서 제가 서울대 가서 전신 MRI 찍었어요. 척추 MRI. 척추 전신 MRI 찍었는데 이상이 있는 거는 이제 꼬리뼈 쪽에 이제 물혹이 있는 거랑 4번, 5번 디스크 자체 퇴행성 변화 조금 있는 거 말고 외에는 네, 없대요. 아무 없다고 문제가 설명을 없대요. 들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랜 기간 동안 많이 이제 통증 때문에 이제 고생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거 자체가 예. 처음에는 이제 환자분이 이제 물혹에 의해서 이제 통증이 생긴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물혹이 있는 경우에는 뭐 염증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약물 치료만 계속 했는데도 이제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다면은 이거 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뭐 지금 하시는 시술보다요? 예. 지금은 이제 약물 치료만 계속 받으신 것 같은데 네. 이제 뒤쪽에 이제 근육이나 인대를 강화해주는 주사 치료라든지 아니면 통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시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통증이 이제 만성화 고착화되기 전에 통증을 잡아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근처 전문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보신 다음에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만성화가 된다면 너무 슬플 것 같으니까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다시 한번 정밀 검진 받아보시고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이렇게 상담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6677-0012번, 서울 전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요. 혹시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 건강엔 한경 검색해 주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검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허리 통증에 맞는 치료를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어떤 분이셨는지 사례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70세 분이시네요. 70대 남성분이시네요. 네, 71세 남성분이셨고 네. 이제 오른쪽 다리 저림으로 이제 처음에 오셨다가 이 오른쪽 다리 저림이 점점 심해짐에 따라서 반대편까지 이제 저림 증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주사 치료도 받으셨고 주사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뭐 하루 이틀 3일 정도는 효과가 있으시다가 효과가 점점 기간이 짧아지시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술을 이제 받으신 거죠. 신경 성형술을 다른 병원에서 받고 오셨는데 요것도 한 오래 가지 못하시고 증상이 다시 악화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내원와서 찍은 MRI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앞쪽에 있는 게 척추체고 3번, 4번, 5번 척추체가 이렇게 있게 되고 뒤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제 신경길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예. 하얗게 신경길이 내려가 줘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제 3번, 4번 사이 뒤쪽에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후종인대 자체가 황색인대 자체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누르고 있고 네. 이제 4번, 5번에도 이제 황색인대 자체가 이렇게 꽉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거 하나 자체가 누름으로써 이제 다리가 많이 저리시고 요것 때문에 이제 보행이 힘들어지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만 두꺼워진 부분만 이렇게 딱딱 제거를 해줬습니다. 부분 마취를 하고 뭐 하나 제거하는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딱딱 걸리고 이 수술을 한다고 뭐 이제 오랜 기간 누워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수술하고 나시면은 그 다음날 저녁부터 일어나시고 화장실도 다 가시고 이런 수술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제 다음날 찍은 MRI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아까 뒤쪽에서 눌렸던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뚫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신경 다발들이 쫙 잘 내려오게 됐고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에 황색인대만 제거해줘서 잘 해결된 사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치료 사례 만나보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후가 좋았던 또 치료 사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분이실까요? 다음 분도 바로 만나볼게요, 원장님. 이번에는 여성분이십니다. 굉장히 좀 심한 상태셨네요. 네, 이번에는 이제 69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네. 보시게 되면 이제 아까랑은 좀 다르게 여러 마디에서 지금 협착증이 있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다리 저림이 심하셨고 보행이 어려우셔서 네. 다른 병원 가서 이제 검사를 보여드렸더니 이제 4분절 이상의 협착증이 있기 때문에 나사못 10개 이상 고정술을 권유받았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 이제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크셔서 이제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황색인대 제거술을 받으셨던 건데 이제 4번, 5번 옆에 있는 게 이제 마이엘로 MRI라고 신경 내려가는 길을 딱 보여주는 MRI인데 요것만 보시게 되더라도 여기 이제 끊겨 있는 부분도 보이고 이렇게 눌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색인대 말고 다른 뼈에 의해서도 눌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사목 고정술을 시행을 했고 2번, 3번과 3번, 4번 이쪽에 이제 황색인대가 두꺼워진 부분과 5번 꼬리뼈 쪽에 두꺼워진 부분은 고기 부분만 저희가 이제 제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네. 수술 끝나고 이제 다음 날 찍은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뒤에 눌려있던 부분이 깨끗하게 다 제거가 됐고 신경계 자체도 하얗게 쫙 내려가면서 그렇네요. 환자분이 증상이 좋아졌던 사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굉장히 예후가 좋았던 사례 만나보셨습니다.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 결정하시기 전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종희 원장과 함께 저희 척추질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02-6677-0012번, 서울 전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하니까요.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해서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네, 시청자님 혹시 지금 TV를 보고 계실까요? 볼륨을 좀 예, 줄여주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저 73세인데 허리 디스크가 해가지고 엎작증이 좀 많대요. MRI 찍었는데요. 예. 예, 그랬는데 그게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지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저 교수님 나오는 게 상담자 한번 해보고 오려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원장님이랑 바로 이야기 나눠보세요. 지금 예.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주로 아프신 데가 그러면 허리가 아프신 건지 아니면 다리 쪽이 예, 아프신 건지? 허리가 아파가지고 다리가 저 오른쪽 다리 밑이 발가락까지 그냥 아파요. 네,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막 쑤시고 막으라 그러고 막. 그 수술을 권유받으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예. 수술을 필요하다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예, 협착증이 좀 허리 디스크가 해서 협착증이 많다고 그러대요. 네, 그래서 나사목 박는 수술을 말씀드리셨나요? 아니면 이제 길만 그런 소리는 않더라고요. MRI 다 찍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아프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지금 지가 한 5개월 됐어요. 5개월 되셨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협착증 증상이 있으신 상황이신데 이 73세 정도가 되시면은 이제 단순 협착증만 있는 게 아니라 앞쪽에 있는 디스크 자체도 퇴행성 변화가 오시면서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다른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보고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제 평가를 받으신 상황이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치료하는 방법은 이제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황색인대 제거술로만 해결이 될 수 있는 수술인지 아니면 진짜 뭐 나사목까지 넣고 유압수를 해야 되는 수술인지 이 둘 다 할 수 있는 이제 병원에 가셔서 평가해 보는 걸 제가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0대 아버님의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잘 참고해 보셔서 가까운 병원에 꼭 내원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저에게 전화 주시면 이종미 원장과 함께 상담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02-6677-0012번, 서울 전화 02-6677-0012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앞서서 사례 이제 2가지 남성분과 여성분 사례를 만나봤거든요. 다음 사례도 이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분이실까요? 예, 이번에도 이제 70세 남자 남성분이시네요. 환자분인데 예. 사실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세 환자분들이 가장 많기는 합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엉치와 다리 통증과 저림 증상이 있으셨고 요거 때문에 오래 걷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셨어요. 그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수차례 주사 치료를 했지만 호전되지 않아서 그 상황에서 또 이제 최근에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까지 오셨던 겁니다. 그러면 심각한 네.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다리 쪽 근력이 빠지게 되면은 이제 나중엔 장애로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MRI를 봤을 때 네. 이제 정형적으로 딱 황색인대 제거술을 하기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쪽에 4번, 5번 뼈가 이렇게 있고 뒤쪽에 신경기록이 쭉 가는데 앞쪽에 기둥이 되는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이상이 없는데 뒤쪽에 딱 요 황색인데 요 부분만 여기 딱 눌려 있는 상황에서 좀 많이 눌려 있으시네요. 지금 아까 이제 시술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예. 저희가 시술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풍선관이 올라갈 때 이 관 같은 게 한 1.7mm 정도 직정이 되거든요. 근데 요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나가기도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시술로 큰 효과를 보기 힘든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하셨다는 거죠. 심각한 상황이셨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 황색인데 두꺼워진 부분만 딱 네. 저희가 제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수술을 후 MRI 사진을 찍었더니 이제 뒤쪽에 신경 길이 이렇게 하얗게 열리면서 여기 부분이 하얗게 열리면서 이제 신경계 열려서 증상이 좋아졌던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좀 예후가 좋으셨던 분입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은 또 나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셔야겠죠.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분이실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남성분이시고 70대시네요. 예, 70대 환자분이 가장 많으십니다. 네. 이번에도 75세 남성 환자분이시고 네. 이분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분보다 훨씬 더 심하신 상태셨어요. 마디가 많으셔서 그런 거죠? 아까 분 같은 경우 한 분점만 이렇게 딱 안 좋으셨는데 네. 보시게 되면 이제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세 분절이 이렇게 안 좋으셔서 오셨던 환자분이고 걷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심하셔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세 분절에 대해서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나사모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셔서 이 세 분절 나사모 수술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두려움증이 있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큰 수술을 하기보다는 일단 뒤쪽에 눌려있던 황색인대 여기 부분과 이 세 부분만 터져서 일단 해결을 해보자 이렇게 결정해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분대를 이렇게 탁탁 터졌고 예. 다음 날 이제 찍은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앞쪽에 이제 완전 까맣게 내려가는 길이 안 보였던 길이 이렇게 하얗게 쭉 내려가면서 고속도로처럼 쫙 좋아졌고 이제 환자분도 증상이 좋아졌던 사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좀 다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치료 사례 만나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종휘 원장과 함께 저희 척추 질환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척추 질환에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좀 앓고 계신다면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6677-0012번, 서울 전화 02-6677-0012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번에도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네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나이 많이 먹었는데 83세요. 네. 자, 어떤 점이 좀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는지 저희 원장님과 바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종민입니다. 네, 지금 네. 어떤 게 불편해서 전화를 주셨죠? 다리 협착증이라는데 네. 허리 네. 허리 협착증이라는데 많이 못 걸고 앉아 쉬어 가야만 되고 그러길래 그뭐 상체 인대인가 그것을 할 수 있는가 물어보려고. 아, 예. 지금 다리가 불편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 허리 아픈 데는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3, 4년 되셨고 그 얼마나 걸어가시면 좀 쉬셔야 되나요? 뭐 버스 한 정거장 정도 가실 수 있는 정도 되시는지 아니면 한 2, 3분 정도 가시면 힘드신지. 버스 한정거장을 네. 지팽이 짚어야 가지 그냥 아, 예. 혼자는 못 가. 네. 어머니 혹시 그러시면 최근에 이제 허리 쪽에 MRI 사진이나 이거 찍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 없어. 아, 그럼 마지막으로 찍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찍었는데 저 수술하러 갑니다. 수술. 아, 수술이 필요하다고? 야.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정리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보면은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협착증 때문에 이제 증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신데 아마 처음에 수술하자고 하니까 수술적으로 이제 부담이 되셔서 이렇게 그러셨던 수술을 미뤄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고령이시기 때문에 나사모 수술을 박는 수술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드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최근에 찍어본 MRI 사진이 없기 때문에 근처 병원에 가셔서 MRI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예. 먼저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할 것 같으면 비수술적 치료를 시도해보고 그것도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수술적 중에서도 이제 부담이 좀 적은 황색인대 제거술 같은 거 가능한지 한번 평가를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상태를 파악하는 거겠네요. 예. 이 파악부터 하시고 난 다음에 치료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3세. 예, 자 증상이 어떠신지 저희 원장님과 이야기 한번 바로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예, 아버님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지금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예.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네. 허리가 좀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가 아프더만은 다리까지 내려가가지고 다리 발가락이 다 아파지더라고. 네네. 아, 많이 힘드실 그래가지고- 것 같은데. 예. 네. 그래가지고 큰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뭐 MRI도 찍고 다 했는데 MRI 찍어보니까 4번, 5번에 네. 여보세요? 네네. 4번, 5번 사이에 네. 물혹이 생긴다 그러네. 물혹이 물혹? 생겨가지고 신경을 누르고 있다 그러네. 아,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약물 치료를 좀 하자 그런데 약물 네. 치료 한 2개월 해도 안 돼. 네네. 그러니까 더 아파지고 지금 막 다리가 저리고 더 그런
그렇게 힘들어요. 네, 그 허리 너무 통증, 참아요. 예, 아버님 그 허리 통증이 처음 있으셨던 게 언제 정도 되시나요? 그래 통장 일하다가 보니까는 그러면 이제 다리 쪽까지 아파지신 건 얼마나 되셨죠? 조금 한번 6개월. 6개월 정도 되셨고 지금 약물 치료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위에 다른 치료는 받아보신 적은 없으신 건가요? 예, 약물하고 물리치료. 그리고 네. 또 뭐 가가지고 저 가지고 뭐 척추에 뭐 주사 놔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네, 네. 뭐 알겠습니다. 그거 받고 이랬는데 네. 또 뭐 효과가 없어.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한번 제가 정리해 보면은 이제 6개월부터 다리 통증이 내려왔던 거는 이제 디스크 증상으로도 이제 거의 만성화 직전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랑 주사 치료로 해결이 안 되시면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만성 통증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요거에 대해서 다른 치료 이제 수술 직전에 뭐 풍선 확장술 같은 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고려해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너무 진행이 된 경우 같으면 바로 수술적으로 이제 간단한 수술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요 둘 다 평가할 수 있는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한번 평가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60대 아버님 상담을 나눠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6677-0012번, 서울 전화 02-6677-0012번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사례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번엔 어떤 분인지 또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만나본 사례들은요. 좀 다리가 많이 불편하셔서 걷는 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셨는데요. 이번 분도 그러실까요? 네, 걷기 힘들 정도로 통증을 겪으셨다고 하네요. 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척추 협착이 있으시게 되면 다리 쪽으로 가는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다리 쪽 통증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보행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요번 환자분도 이제 68세 남한이셨고 그리고 걷기 힘들 정도의 통증과 양쪽 다리가 이제 마비된 것처럼 불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제 어릴 때 고관절에 다쳐서 허리 불균형이 있으셨던 분인데 저희가 이제 고관절이나 무릎 쪽이 안 좋으시게 되면 이제 보행이 불편해지시면서 허리 쪽 협착이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 분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서 이제 MRI 찍고 평가를 받았더니 이 두분절 협착에 대해서 나사목 고정술을 해야 되고 두분절이기 때문에 6개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던 분이시고.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나사목 고정술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봤을 때 뒤쪽에 황색인대가 딱 누르고 있는 게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요 황색인대 누른 부분만 제거해 주는 수술을 저희가 먼저 시도를 해봤고 수술 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뒤쪽에 신경에 요쪽 눌리던 부분이 하얗게 펴지시면서 위에 내려오던 신경 다발들이 깨끗하게 내려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술 끝나고 환자분 증상도 좋아지시고 괜찮았던 사례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좀 많이 힘드셨던 분이셨습니다. 굉장히 또 예후가 좋았던 사례이기도 하고요. 치료의 효과는 환자들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건강 매거진 지금 이종휘 원장과 함께 허리 통증 관련해서 상담 나눠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02-6677-0012번, 서울 전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요. 사연만 접수해 주셔도 되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종휘 원장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만나본 사례는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계신 분의 사례셨고요. 협착증과 디스크 이제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동시에 이제 발병을 좀 할 수도 있을까요? 이게 다른 질환이긴 하지만은 네. 보통은 이제 같이 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제 앞쪽에 디스크가 있고 뒤에 이제 황색 인대가 있는데 한쪽에 균형이 깨지게 되면 이제 같이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황색 인대 제거술이 오직 이제 협착증에 대한 치료만 가능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황색 인대를 제거하게 되면은 앞쪽에 신경관이 잘 보이게 되고 그 신경관 앞쪽에 튀어나온 디스크라던가 터져나온 디스크가 보이게 되는데 필요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거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따지면 디스크 제거하는데 한 5분 정도 더 투자하면은 디스크 치료까지 같이 해줄 수 있는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에요. 예, 이번에도 이 동시에 좀 발병하셨던 분의 사례를 한번 만나보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70대 남성분이십니다. 예, 이번에도 74세 남성분이시고 예. 7, 8개월 전부터 왼쪽 다리가 당기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증상이 계속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와 물리 치료에도 효과가 호전이 되지 않으셨고 MRI 찍어서 보니까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3번, 4번, 5번 이렇게 척추뼈가 있고 뒤쪽에 신경관이 쭉 내려가게 되는데 앞쪽에 이제 디스크가 찌그러들면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셨죠. 그래서 네. 앞쪽 3번, 4번과 4번, 5번 쪽에도 디스크가 튀어나와 계셨고 뒤쪽에는 이제 황색인대가 그대로 이렇게 꽉 누르고 있는 상태셨습니다. 발가락까지 저리셨네요. 네, 이게 쭉 내려가면서 처음에는 허리 엉치가 아프시다가 쭉 내려가시게 되면 발까지 아프실 수 있는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황색인대 제거술을 하는데 황색인대 제거술을 해준 다음에 3번, 4번 뒤에 있는 황색인대를 제거하고 신경관 앞쪽에 있는 디스크까지 다 제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쪽 부분에 신경이 잘 눌렸고 밑에 분절도 마찬가지로 황색인대를 제거해 준 다음에 앞쪽에 있는 디스크를 제거해 주니까 이쪽 분절의 신경 길이 시원하게 열린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수술 기술로 이제 두 가지 질환을 한꺼번에 해결한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가 동시에 이제 발병을 하셔서 시술을 받으셨던 예후가 좋은 사례를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거나 또 병원 가시기 전에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시죠? 그럴 때 저에게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6677-0012번 서울 전화입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종휘 원장과 함께 상담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청자 전화 연결이 또 돼 있다고 하네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5인데요. 예, 되게 정정하시네요. 자, 어머님 겪고 계신 통증 저희 원장님께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종민입니다. 네. 네. 저는 한 7년 전에 허리 디스크 협착 있다 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네. 받고 나서는 바로는 이렇게 발이 좀 부었더라고요. 그렇더니 자꾸 시간이 가니까 지금은 어떠나 하면 발바닥에 왼쪽 발바닥에 또 어른 살매로 뭐가 두툼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무딘 감각이 있으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 왜 그런지 속 시원하게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 이거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네, 그 수술은 혹시 어떤 수술을 받으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디스크도 있고 협착증도 있고 측만증도 있고 이래서 나사못을 전부 다 4개를 받았는데. 나사목 고정술을 받으셨고 예. 그 수술 받으신 직후에는 증상이 좀 어떠셨었나요? 직후에는 발이 양쪽 발 다 부었어요. 네, 그럼 네. 신발이 적어졌어요. 네. 그러더니 차차차차 이제 거기 부기가 빠지고 나니까 이게 발바닥에 항상 이렇게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또 발이 얼은 것 같고 하나 더 붙었는 것 같아요. 네. 좀 두나닥할까? 혹시 최근에 허리 쪽으로 검사를 추가적으로 더 받아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거 엑스레이는 찍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면은 이제 85세 환자분이셨고 이제 7, 8년 전에 나사목 고정술을 받는 수술을 받으셨어요. 받으신 다음에 이제 이런 큰 수술이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다리가 붓고 이런 증상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 점점 호전되셨던 걸 보면은 아마 그쪽으로는 해결이 잘 되신 것 같은데 이제 나사목 고정술이 굉장히 좋은 수술이고 잘 회복이 되는 수술 중에 하나긴 하지만은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한 몇 년 뒤에 이게 요추가 원래 5분절이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 건데 한 분절 이렇게 고정해 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위에 분절에서 많이 움직이다 보면은 네. 이 위에 분절에서 퇴행성 변화가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한 거는 이제 근처 병원 가서 평가를 받으셔야 되겠지만은 네. 아마 위에 분절에 문제가 생기면서 증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근처 병원에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한 진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점 참고하셔서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이종휘 원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척추 질환과 원인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치료하시기 전에 어떤 점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될까요?
일단 제가 이제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조기 진단이랑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수술이 좀 두려우셔서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빨리 오셔서 이제 통증 자체가 만성하게 되기 전에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에 비수적 치료를 시도를 하지만은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간단히 할 수 있는 황색인대 제거술 같은 수술도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병원이 무서워서 잘 내원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예방법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예. 자세가 중요하겠죠. 평소 이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허리 건강에 제일 중요한데 요거 말고도 이제 허리에 안 좋은 자세를 몇 가지 말씀드려 보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무거운 물건을 허리를 숙인 채로 들다 보면은 이제 허리 디스크에 부담이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장시간 이제 오래 앉아 있는 경우에 허리 쪽에 많은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맨바닥에 그냥 앉아 있는 경우에 부담을 줄 수가 있고요. 이거 말고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는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강화해주는 운동들이 있는데 뭐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 가볍게 걷는 정도, 그 정도만 해주셔도 도움이 되실 거고 누워서 이제 하늘 자전거 타는 것 같은 걸 해주시면은 네. 이제 허리 앞쪽에 있는 장요근이 강화되니까 많은 도움이 되시고 또 엎드려서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플랭크 자세 같은 거 해주시게 되면은 어렵죠. 뒤쪽에 허리 근육이랑 이제 기립근 같은 거에 도움이 되시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부분 집에서 지금 TV 시청하시면서 한 번씩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하늘 자전거는 누워서 할 수도 있으니까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척추 질환 관련해서 이종휘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건강 매거진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요.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아시죠? 그리고 생방송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시 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 건강엔 한경을 검색해 주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